안녕하세요. 혜련 스님입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간 천재, 최치원의 모든 것. 신라 말기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서서히 사라져가던 거대한 왕국의 수도 서라벌. 이곳에서 857년 허난왕 1년 훗날 신라 천년의 역사가 낳은 최고의 천재이자 가장 비극적인 지성으로 기억될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최치원. 본관은 경주이며 훗날 스스로를 외로운 구름이라는 뜻의 고운이라 칭하게 될 운명을 안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신라에게는 황혼의 시간이었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골품제라는 뼈에 새겨진 신분제도는 사회의 활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최치원의 가문은 육두품으로 진골 귀족 바로 아래의 최고 엘리트 계층이었지만 동시에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에 가장 크게 좌절해야 하는 계층이기도 했습니다. 육두품이 오를 수 있는 관직의 최고 등급은 아찬까지. 그 이상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대기업에 입사해 부장까지는 고속 승진할 수 있지만 임원이라는 문 앞에서는 당신은 창업주 가문이 아니잖아 라는 차가운 벽에 부딪혀야만 하는 상황과 같았죠. 최치원의 아버지 최견일은 아들의 비범함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이 좁고 낡은 신라 땅은 내 아들이라는 거대한 그릇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비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자 동아시아 문화와 학문의 용광로였던 당나라로 아들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868년 최치원의 나이 불과 12세.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갈 어린 아들의 등을 떠밀며 아버지는 비장한 말을 남깁니다. 10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가서 부끄러움 없이 학문에 정진하여라. 이는 아들을 향한 믿음이자 썩어가는 신라 사회에 대한 아버지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염원을 안고 황해를 건넌 어린 소년 최치원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 같았습니다. 그는 당나라의 선진 학문과 문물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약속이었던 10년의 절반을 갓 넘긴 6년 만인 874년 그의 나이 18세에 당나라가 외국인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실시했던 과거 시험 빈공과의 압도적인 실력으로 장원 급제합니다. 신라에서 온 핏덩이가 당나라의 쟁쟁한 유학생들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원조 K 유학생의 화려한 성공 신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했지만 바로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없었던 그는 지방의 작은 현위 벼슬을 지내며 실무 경험을 쌓습니다. 그러던 중 당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소금장수 출신 황소가 이끄는 농민 반란 황소의 난이었습니다. 반란군의 기세는 파죽지세와 같아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 함락되고 황제가 피난을 가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때 반란군 토벌의 총사령관이었던 고변은 최치원의 뛰어난 문장력을 눈여겨보고 그를 자신의 막부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황소의 반란군을 심리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한 경문, 즉 공개 저격글을 작성하는 중책을 맡깁니다. 최치원은 여기서 그의 인생을 대표하는 불후의 명문, 토황소경문을 써내려갑니다. 그 내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천하의 도도한 흐름과 인간의 도리를 논하며 황소의 반란이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역적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그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미는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비단 이 세상의 사람들만이 너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지하의 귀신들까지도 이미 너를 죽일 의논을 끝마쳤을 것이다. 이 서슬 퍼런 문장을 전해 읽은 황소는 너무나 큰 충격과 공포에 자신도 모르게 침상에서 굴러떨어졌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글이 칼과 창보다 더 날카롭게 적장의 심장을 꿰뚫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경문 한 장으로 최치원의 이름은 당나라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는 일약 대륙 최고의 문장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당나라에서 17년. 그는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당나라에서 벼슬살이를 하며 지은 시와 글을 모은 책이 바로 개원필경집입니다. 총 20권으로 이루어진 이 방대한 문집은 놀랍게도
현재까지 온전히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 최고의 개인 문집입니다. 여기에는 그가 작성했던 공문서, 외교문서, 시, 편지 등 다양한 종류의 글이 담겨 있어 당시 당나라의 사회상과 그의 활동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륙집, 중산복괴집 등 수많은 저서를 남겼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소실되어 지금은 그 이름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885년 그의 나이 28세. 당나라에서의 화려한 성공과 명예를 뒤로하고 그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국 신라로 돌아옵니다. 당나라 황제는 그의 귀국을 허락하며 신라 왕에게 보내는 국서를 직접 쓰게 하는 등 마지막까지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금이환향. 모든 것을 이룬 그가 돌아온 신라는 그러나 그가 떠날 때보다 훨씬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의 권위는 유명무실해졌고 중앙의 진골 귀족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으며 지방에서는 왕에게 반기를 드는 호족 세력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었죠. 최치원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당나라에서 배운 선진 문물과 개혁 사상으로 조국을 바로 세우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894년 당시 왕이었던 진성여왕에게 신라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개혁안 시무 10여 조를 올립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골품제라는 낡은 신분 제도의 폐단을 개혁하고 부패한 귀족들을 몰아내며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여 무너진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는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려는 외과 의사의 칼날과도 같은 날카롭고 급진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박한 외침은 진골 귀족이라는 거대한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 허무하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치원을 당나라 물 좀 먹고 와서 건방지게 구는 육두품 놈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귀족들은 아마 뒤에서 이렇게 비웃었을 겁니다. 우리가 누려온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저놈이 지금 제정신인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 하네. 결국 그의 개혁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치원은 중앙정치 무대에서 밀려나 태산군 지금의 전북태인 함양군 등의 지방태수로 떠돌게 됩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간 천재에게 멸망을 향해 폭주하던 헬신라는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깊은 좌절과 환멸을 느낀 최치원은 결국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스스로 세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의 호는 고운, 외로운 구름이었고 해운, 바다 위의 구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처럼 정처 없이 전국을 떠도는 외로운 구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 정치에서 물러났을 뿐 지식인으로서의 탐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교, 불교, 도교라는 동양의 위대한 세 가지 사상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나라 고유의 정신인 풍류도 안에 하나로 녹아있다는 위대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는 훗날 한국 사상사에 큰 영향을 미친 독창적인 이론이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유랑하며 수많은 명문장을 남겼습니다. 특히 여러 고승들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비문을 많이 썼는데 이를 사산비명이라 부릅니다. 경남 하동 쌍계사의 진감선 사탑비, 충남 보령 성주사지의 낭해화상탑비, 경북 문경, 봉암사지의 지증대사탑비, 그리고 경주 초월산의 대숭복사비가 그것입니다. 이 비문들은 단순히 한 인물의 생애를 기록한 것을 넘어 그의 깊은 철학적 사유와 당대 최고의 문장력이 결합된 종합예술작품과도 같습니다. 유려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그의 글씨와 문장은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 외에도 그는 부석존자전, 법장화상전, 서기성전 등 불교와 관련된 저술 활동도 활발히 펼쳤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돌던 최치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그가 가족들을 이끌고 가야산에 들어가 은거했으며 그 마지막을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신선이 되어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집신 한 짝만 남겨두고 호련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 가야산의 독서당에서 책을 읽다가 신선이 되었다는 이야기 등 그의 마지막 행적은 신비로운 설화로만 전해져 내려올 뿐입니다.
과연 그는 정말 신선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썩어빠진 세상에 대한 깊은 환멸을 등지고 자연 속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없었던 현실, 세계를 떠나 글과 사상이라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했는지도 모릅니다. 12살의 나이로 망망대해를 건너 대륙을 뒤흔든 천재 문장가, 글로써 천하를 호령했지만 정작 자신의 조국은 바꾸지 못했던 비운의 개혁가, 그리고 마지막 행방까지 수수께끼로 남아 우리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비로운 인물. 이것이 바로 신라가 낳은 마지막 천재, 고운 최치원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의 개혁이 성공했다면 신라의 역사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가 남긴 수많은 글과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한 위대한 지식인의 고뇌와 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글 어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최치원은 어떤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였나요? 댓글로 최치원을 좀 더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소원 성취하세요.